네, 오늘 논란이 됐던 것은 감사원의 이 핵심 실세라고 불리는 사무총장과 대통령실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에 주고받은 문자가 언론 카메라에 잡히면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무식한 소리의 주체는 아마도 야당일 것 같고요. 제대로 된 해명 자료라고 하는 거는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질의서 보낸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라는 그 내용이 아마 줄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가 되는 대목입니다. 저게 오늘 포착이 되면서 야당은 발끈했고 여당은 무슨 소리냐, 문제없다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 정치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임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자 내용이 이를 입증합니다. 두 사람의 문자는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감사임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정무능, 인사, 외교 참사 등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정치 보복 감사를 진두지휘한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저는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를 내신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뭔가 문제가 많구나.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그냥 말씀하시고 이랬다고 답변을 하시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야당이 늘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야당 입장 좀 듣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이 감사원과 협의하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결정적 증거라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충분히 교감하에 예. 이 지금 무리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뭐 예. 대통령의 인지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실이 움직였던 것이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부러 유병호 총장이 이를테면 드러내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예. 이만큼 실세다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무리한 정치 감사였고 그동안 대통령조차 얘기했던 출국길 문답에서 얘기했어요. 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드러난 위법,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또는 뭐 진상 규명 자체가 야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게 오늘 드러났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왜 그러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저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냐? 그 정치적 의도는 둘째치고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감사 자체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자체가 감사원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직권 남용의 가능성까지 얘기되고 있고.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원이 실질적인 실익도 없어요, 지금. 예. 섣불리 달라들었다가 결국은 스스로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렀잖아요. 예.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어떤 뭐 진상 규명이 저는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예. 저 문자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 하는 건데요.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한겨레 신문 등을 필두로 해서요. 감사원법 위반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이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감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예. 감사위원들 보면요, 감사위원은 다 그 직무상 독립성 때문에 예. 임기가 4년씩 딱딱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때 그분들 중에 두 분이 이거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예. 서면 조사 요구를 했는가? 따라서 감사원법 위반이다. 그런데 또 아니 쪽은 이거는 반드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법 위반이 아니다. 이걸로 지금 맞서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감사원장이나 감사원의 2인자인 저 유병호 사무총장은 굳이 그건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 민주당은 이거를 용산에서 배후 조정해갖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감사를 정치 감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몰고 가시려고 하잖아요 지금 예. 저 대변인이 그 마음은 알겠는데 이 문자는 그 맥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한겨레라든가 그런 거의 문제점, 예.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런 감사원 입장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탐문을 해보고 질문을 했을 거고요. 그래도 그 차원에서 답이 온 거니까 조 문자만 가지고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뭐 짜고 치는 것도 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논리 비약이라는 거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이 무식한 소리라고 유병헌 사무총장은 그러니까 말한 거다 이런 그렇죠. 뜻인가요? 그렇죠. 저기서 네.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예.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저게 이제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헌 사무총장 간의 문자였다는 점이 하나가 큰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저 내용의 또라는 대목이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를 보면요. 원래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의 업무 협력을 할 때 대통령께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통상 예. 전 정부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창구가 민정수석실이에요. 예. 민정비서관실이거든요. 그럼 지금 대통령실로 치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이어야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국정기획수석소관이 아니다 이 뜻이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국정기획수석은 옛날로 치면 정책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관섭 수석이 임명이 될 때 정책기획수석으로 임명이 됐었다가 이름을 바꿨어요. 예. 그 말은 정책실이라는 뜻이거든요. 부처를 관할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국정상황실일 수도 있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지금의 뭐- 국정기획수석의 역할이. 아닙니다. 국정기획수석이 지금은 이 정책기획수석으로 정책적으로만. 있다. 경제정책이든 그렇습니다. 사회정책이든 예. 정책 분야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예. 이게 이제 헌법상 독립기관이면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이 감사원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업무나 정책실의 업무는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에요. 예. 그런데 견제와 감시의 대상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창구인 국정기획수석과 예.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수시로 문자를 받았다라고 하는 저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 또라는 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뭔가 이상하고 이례적이고 음습한 냄새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또라는 말입니다.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는 말을 사실은 내포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최소한 두 번은 된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국정기획수석이 이제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는 있겠으나 예. 저게 이제 감사원 사무총장이 저런 취지로 답변을 계속 해왔지 않을까라고 예. 의심이 드는데 여기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감사원이 정말로 억울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요즘 감사원이 자주 쓰는 게 민간인까지도 포렌식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면은 그동안 예. 두 사람 간에 주고받았던 문자나 SNS 전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 감사원이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걸 밝힐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께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직무 감찰을 하면 저는 바로 해결될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 아니다라고만 부인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앞뒤 맥락이 이상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만 우리 짧게. 김연아 의원께서도 예. 지금 계속 이제 15분 넘어갈 때라고 네. 말씀 안 하셔서 발언 기회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민주당 발언을 보면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뭐 정보가 많을 때 도대체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려고 이렇게 조그만 어떤 꼬투리를 발견했을 때 너무나 큰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는 것 예.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외교 참사, 조문 외교 참사. 진짜 참사가 닥치면 그때는 어떤 표현을 쓰실까 싶고 이번에도 지금 문자를 보면 이 문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자 또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 있었던 민정수석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청와대 내에 수석들 간의 역할이 뭔지 사실은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은 몰라요. 왜 여당 국회의원들은 압니까? 아니 모를 수도 있죠. 예.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모를 수 있어요. 예, 이제 뭐 출범해서 서로 역할을 맞춰가는 거고 지금 이제 가고 역할을 있으니까요. 조정해가는 예. 과정이다. 그런데 왜 그거를 지레짐작해서 이 사람들의 대화가 여러 번이었을 거다. 예. 또라는 얘기는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 절차에 대한 얘기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야당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대통령이 뒤에서 자꾸만 조정했다고 하는데 예. 제대로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하나 갖고 양쪽 핸드폰을 다 포렌식을 하자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그 또라는 거는요. 해명 자료를 감사원에서 거의 매일같이 내거든요. 최근에 해명 자료를 또 내겠다는 거죠. 또 문자를 한다는 의미가 예. 아닙니다. 근데 맥락상 그렇죠. 저도 이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 출신이거든요.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업무 분장이 엄격합니다. 특히 이제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이 처음에 임명이 될 때 배경에는요. 김대기 비서실장만으로는 도저히 정부 부처를 관할할 수가 없어서 예. 정책 현안들을 챙기고 경제 정책을 총괄한다는 차원에서 임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그- 국정기획으로 바꿨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정책기획 수석을 임명할 때 그 당시에 임명할 때 이 설명한 자료를 보면은 그분이 오랜 공직 생활을 했던 공무원 출신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예. 경제 관료에 오래된 그런 이제 경력을 높이 사서 임명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사정기관에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업무 자체가 그쪽 업무가 분장된다는 것 자체도 넌센스일 뿐만 아니라 실제 작동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뭐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우선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좀 분명하게 밝혀야 할 점은 국정기획수석이 그걸 물어볼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해 보여요. 제가 청와대에 있었던 경험으로 볼 때는 옆에 있는 수석들한테 웬만해서는 국정현안 특히 아주 민감한 이런 문재인 예. 대통령 수사, 조사 뭐 이런 것까지 연관돼서 여야 간에 심각하게 갈등과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정기획수석이 갑자기 물어본다? 그것도 감사원 사무총장한테? 이거는 누가 봐도 앞뒤 맥락상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하다.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명명백백하게 좀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대통령실에서 감사원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어봐서도 안 되고 혹 물어본다 치더라도 국정기획수석이 물어볼 게 아니라 공직기강 비서관실 현 직제상 공직기강 비서관이 맞다. 당연합니다. 이런 뜻이군요. 검찰에다가 전화해서 뭘 물어본다거나 알겠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문자를 막 보내서 물어볼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경호 의원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물론 이제 감사원은 헌법적으로 독립기관이라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얘기도 또 한 번 강력히 언급을 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현직 대통령이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 만에 이제 이 문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에 있는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은 핵심 참모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전혀 내용 파악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방향 가이드라인까지 좀 제시를 해야 되는 건가? 어느 게 맞는 건가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6월 17일일 거예요. 예. 아마 감사원이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9개 기관이었어요. 예. 그 중에 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국가안보실장이 정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만을 조사 대상으로 할 거냐. 예. 그게 아니고 국가안보실장을 넘어서서 대통령에게 보고 내지는 지시 이런 게 혹시 있었을 것이다라는 전제 내지는 뭐 추정 예. 이런 걸로 당연히 나섰겠죠. 그러나 감사원이 그동안에 이런 고도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나서봤다면 모르지만 예. 그렇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이 건은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나설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보고나 지시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흔히 말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만약에 분류가 된다면 그러면 감사원의 조사 대상이냐 이거는 뭐 입장에 따라서 확연히 분명히 충돌이 되겠지만 이건 좀 법리적으로 해석을 명확하게 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좀 여러 논란이 이제 같이 좀 복합적으로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이렇게 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건가 논의를 하게 될 경우 국정기획수석이 적절한 카운터파트인가 하는 그런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긴 문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이 어떠한 절차적인 또는 어떠한 정치적인 논란이 있느냐, 문제가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질의서 답변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질의서를 보내지는 않겠다. 이제 이렇게 포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왜일까요? 왜 감사원은 이거를 다시는 또 한 번 더 보내지는 않겠다라고 왜 결정을 했을까요? 이제까지 사례를 볼 거예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가 5건이 있었는데 예.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서면 질문서도 수령을 했고 예. 또 답변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시켜서 구두로 그 감사원이 그 듣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수령을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수령 거부를 할 경우에 감사원법에 뭐 계속해서 강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여지도 있지만 예.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기서 그냥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저기서 끝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은 그 거부했는데 예. 거기서 끝냈는데 문재인 대통령 계속한다. 그것도 너무 그 형평성에도 예. 안 맞고. 그래서 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건 뭐 제가 뭐 염려하고 간섭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냥 쿨하게 거부한다. 그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거부하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런 멘트는 안 했거든요. 그냥 쿨하게 거부하고 조용히 끝냈으면 되는데 오히려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하는 이 멘트 때문에 예. 이 좀 긁어부스러 만들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보내봐야 뭐 답변이 오지 않을 거, 거부할 게 또 뻔하고 그래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감사원은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14일 날 이제 질의 끝나고 이 조사를 끝낸 다음에 관련된 혐의를 검찰에 넘겨서 수사를 의뢰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질의서 답변을 거부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검찰에 넘길 때 어떻게 결정을 내려서 넘길 것인가? 글쎄요, 일단 본인이 대답을 하시지 않았으니까 예. 뭐 저희가 어떤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예. 감사원의 입장을 보면 지금 이제 국정원장들도 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 박지원 전 원장 아니겠습니까? 거부했죠. 네. 손 전 실장도 거부했고. 예, 그런데 지금 감사원의 입장은 여러 기관장들, 관련 기관장들의 어떤 그런 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지금 나오고 있다. 저는 뭐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검찰에 넘기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감사원이 원래 해야 되는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제가 사실은 이제 김연아 전 의원이 되는데 그만큼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혹시 한 분만 얘기 듣고 다음 주에 좀 아니,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냐면요. 지금 좀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 감사원은 14일 날 네. 이제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이관을 할 때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저는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예. 첫째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건을 소위 이른바 뭐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의사결정 라인 여기에 대해서 어떤 왜곡이 없었던 것인가 조작이 없었던 예. 이거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파헤쳐야 되는데 아마 감사원의 제가 예상컨대 이미 감사원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원은 지금까지의 그 나름대로 실무적인 것들을 토대로 자, 여기서 우리는 멈춘다. 본격 조사에 앞선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것이고요. 또 대통령에게도 서면 조사 통보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다. 이 말은 다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소환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명분을 저는 축적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감사원이 정치감사로 한 번 얼룩졌지만 검찰의 하청기관으로 저는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앞으로 상당히 좀 파장을 낳을 만한 사안이고 또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계속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